그래서 오늘 이제 학급 경영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니까 이제 학급 경영 그 선생님들 책 받으셨던 그 책 내용 플러스 제가 이제 그 책 안에 또 물론 실려 있지만 그 활동 제가 했던 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뭐 제가 체인지메이커 정체성이나 퍼뜨리기, 그다음에 선생님을 중심에 놓고 내가 어떤 걸 취해갈지를 가져가라, 뭐 책을 읽을 때나 강연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뭐 학급 경영의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은 이제 마음가짐이고 마인드셋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생님 만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든지, 학생들이 나를 만나는 동안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든지, 좀 그런 먼저 선생님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학급 경영책을 아마 이 책이 2022년, 23년 그때쯤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한 2019년, 18년부터 계속 쓰고 싶었어요. 왜? 중등이란 말을 책에 이제 굳이 넣어서 출판사에도 그렇게 책을 집필한 이유는, 이제 초등 선생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초등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고 되게 활성화돼 있고 자료 공유가 엄청 활발하게 되잖아요. 초등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근데 중등은 제가 이제 보면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과가 다 이제 나눠져 있어서 그렇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내가 내 자료를 뭐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내 자료가 뭐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냥 내 교실 안에서 그냥 잘 이루어지면 되지 굳이 이걸 내가 나눠야 되나,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왜 중등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는 많이 없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 플러스, 이제 제가 신규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임용에 붙으면 모든 게 그렇죠. 다 해결될 것 같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또 학교에 가보니까 애들 다 제 말 아무도 안 들어요. 막 안 듣고 제가 상상하던 그런 교실 모습이 아니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좀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후배 선생님들은 좀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사례를 싣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게 약간 활동지처럼 구성한 파트도 있고, 좀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학급 경영 관련된 그 뭐죠, 매뉴얼, 장학 자료 비슷하게 이제 앞부분에는 그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우리 요 시기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매뉴얼처럼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색 있는 학급 경영에서 제가 실천해 봤던 거를 이제 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행복한 담임 교사가 되기 위한 기술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인데 저는 그걸 사실 메인 제목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제 그거 메인 제목으로 하면 책 안 팔린다 막 이래가지고 중등학급 경영 했는데, 어쨌든 제 취지는 아까도 첫 도입부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어떤 좀 철학을 가지고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뒷부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그 책 만들기, 특히 학생 저자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지원을 되게 한 10년 이상 계속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교원 저자, 학생 저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원고를, 그러니까 출판사에 이렇게 투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이 오면 언제까지 뭐 원고를 내세요 하면 이 원고를 이제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출판 지원금을 350만 원 정도 한 팀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책 한 권 낼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이제 2022년이네요. 제가 여기 책 표지 보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의 지원, 그러니까 출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1년간의 수익금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장학금으로. 그래서 제가 이때 1년간 수익금 제가 3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실제로 기부를 했고, 그 해에 1년 전체 이제 장학기금 홍보를 받은 게 이만큼인데, 제가 반 정도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기부왕, 우리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 기부왕 했네요 하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여기 저희 전체 이제 출판 기념회 행사할 때 올라가서 이제 대표로 드리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라는 책도 지원을 받아서 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고전 텐미닛이라는 책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체인지 메이커로서 퍼트릭의 일환으로 계속 책을 쓰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 얘기를 이렇게 퍼뜨리는 일환으로 이제 책을 쓰고 있고, 제가 체인지 메이커 접하면서 또 책 속에서 나온 이건 문구였는데, 교사는 한 번에 하나를 바꿈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또 담임으로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들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도하는 게. 그렇더라도 변화는 있다. 아이들이 단시간 안에 눈에 띄게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좀 선생님들도 힘을 낼 때 좀 요 문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힘을 줬으면 싶습니다. 내가 한 번에 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실 저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무성을 가지고 이왕이면 더 좋은 영향을 아이들과 주변 동료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책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직접 책에 이렇게 작성해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급 경영은 뭘까? 요걸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혹시 뭐 채팅창에 편하게 남기셔도 좋고, 지금 옆에 책이 있다면 책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실습하시는 것처럼 좀 요 몇 가지 질문은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급 경영. 책에 바로 적으셔도 좋고, 혹시 뭐 채팅창에 나는 공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학급 경영, 그러니까 담임 역할은 이제 한 번씩은 다 해보셨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학급 경영은 이거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기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표현한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급 운영이라는 용어 표현으로 많이 썼었고, 요즘은 또 학급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책에도 이제 그런 정의를 해놨지만, 우리가 자기 경영이란 말도 요즘 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한 회사를 경영하는 CEO에 비유해서 이제 학급 경영이란 말도
더 보편적으로 요즘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소통, 관계 형성이. 저는 그러면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학생들이 어쨌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와의 이런 1년 4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내가 어떤 걸 중심으로 학급 경영을 하겠다는 어떤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뭐 신규 선생님들, 신규 교사 연수 받을 때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일정 연수 받는 과정에서 또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책에 요즘은 있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언뜻 떠오르는 분이 없으면 뭐 학교에 계신 선배 교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봤던 뭐 연수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도 좋고, 그런 분들의 특징을 좀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신규 때부터, 제가 신규 1, 2년 차 때는 이제 담임이 없었고 3년 차부터 이제 담임이 있었는데, 2년 차 때는 담임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좀 큰 학교에 첫 해 발령을 받았고, 담임 재원이 이제 많아서 신규한테는 또 그때는 잘 모른다고, 잘 할 줄 모른다고 담임을 잘 안 주던 해여가지고 첫 해는 안 받았고, 둘째에는 근데 이제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막 서울에 가서 2박 3일 막 학급 경영 연수 듣고 막 와서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 연수를 갔을 때 그때 배운 걸 아직까지 사실 많이 적용하거든요.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자기의 철학,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도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나 이럴 때 쓰는 게, 나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나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문구를 정하고 지금도 계속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큰 이제 어떤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방향성을 선생님들이 이제 정하셨다면, 거기에 도움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질문으로 제가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나의 신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특색 있는 활동으로 우리 반 아이들. 근데 이 특색 있는 활동이 어떤 활동을 위한 활동이나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학급 규칙이 나오겠죠. 그래서 남들이 옆반에서 하는 뭐 아니면 책에서 본 거, 뭐 온라인에서 본 거 물론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학급 경영의 의미, 내 학급 경영의 철학과 다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큰 틀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학급 규칙, 그러면 이제 뭐 급훈도 나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한 번쯤은 내 학급 경영의 철학을, 방향을, 쉽게 말하면 어떤 큰 방향을 정하고,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은, 나를 만난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좀 큰 방향을 정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경영이 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렵죠. 그러니까 힘든 이유는 당연히 이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변화가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자들, 옛날 제자들은 지금 막 3, 40대 돼서 이제 선생님들보다 더 나이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만나보면 그때 엄청 뭐 저한테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혼나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연락 지금도 와서 뭐 한 번씩 반갑게 보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어, 먹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요인 때문에
그게 뭐 1년이 지나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얘기가 10년이 지나도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얘기나 제가 보여준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행동 어떤 그런 것은 어쨌든 좀 전달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결국엔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건 있다. 그리고 뭐 동학년 교사 분위기나 뭐 학교 분위기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학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또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뒷부분에 여러 학급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부분 뭐 만변통치약처럼 이거 한다고 다 해결된다 이건 아니지만 또 뒤에 가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학교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우리 학급에서 오늘 아침에 뭐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방송이 나와서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철학을 확립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좀 꾸준하게 실천을 하면 그래도 조금 학급 경영이 체계를 갖추고 덜 힘들게 1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그 저의 학급 경영 철학을 이제 학부모님에게 전하는 그런 활동으로 학기 초에 이제 학년 시작할 때죠. 3월 2일이든 4일이든 이제 개학 첫날에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이제 보내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신규 때 제일 처음 학급경 연수를 들었을 때 그때 배운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3, 4년 전에 배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배운 이후로 저는 바로 이렇게 실천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적용을 해서 담임할 때는 계속 이걸 적용을 했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학부모님하고 소통하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뭘 넣냐 하면 방금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드린 질문에 따라 제가 세운 교육 철학, 저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반 아이들은 이런 건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을 이제 편지에 담아서 첫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월 말쯤 돼서 뭐 학부모 학교 설명회 할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테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학급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편하려고 이게 보내는 것도 있어요. 저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주세요라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가 아이들이 바라는 교사상 아까 비빌 언덕 존경받는 교사였으면 좋겠다. 단호함과 친절함을 갖추고 하겠다. 그 다음에 학급 경영 중점사항으로 이렇게 쭉 해서 했고 제일 긴 게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 뭐 아이들 8시 부분까지 지역에 안 하게 해주세요. 가정통신문 매일 좀 확인해 주세요. 가정통신문을 그 다음날 오늘 나눠줬으면 그 다음날 바로 걷는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이제 애들한테 같이 좀 지켜나가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학급 경영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규칙을 세우는 것도.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저희 반에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여러 선생님을 괴롭혔던 그런 이제 유명한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 만나고 애가 되게 많이 뭐 생활 습관이 잡히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 아버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학교에서 뭐 가지고 왔는지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애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가짜의 가정통신문 보여주면서 무조건 막 사인해달라 하더래 아빠한테. 왜냐면 안 가져가면 쌤한테 혼난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사소한 거에서부터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얘기를 하고 학교폭력 이런 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아침 자습 시간이
독서 시간을 운영되니까 뭐 책을 챙겨서 보내달라, 뭐 학원 숙제를 하기보다는 아침 자습 시간에는 좀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나름 고심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런 문구도. 근데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그해 그 제가 맡은 학년은 바뀌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조금씩만 이제 더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더 넣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야 찾는 질타의 대상이기보다는 자녀의 담임으로서 한 해 동안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취지예요. 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학급 경영을 할 테니까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보내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진짜 제 휴대폰 번호도 막 이렇게 적고 했는데, 뭐 어느 순간 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번호나 이메일 해서 제가 좀 열려 있다, 부모님과 소통하겠다, 이런 취지로 넣는 거고,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답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답장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엄청 답장을 길게 보내주세요. 거의 A4 용지 한 장 빡빡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1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생활이 처음이니까 애가 중학교 적응 이런 게 되게 걱정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의 특성은 이렇고요, 이렇고요 하면서 되게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다,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첫날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매해 조금씩 이제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맡았을 때 다르고, 어떤 애는 아예 책을 같이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읽게 한 적도 있어서, 그런 통신문은 따로 해서 습관에 관련된, 저는 습관 들이고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에 관련된 책이랑 감사일기, 요 관련된 책을 사서 보내주세요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우리 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신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요 책에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책 읽거나 뭐 하면 바로 해본다 했잖아요. 바로 따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책 안에 보면 이 에스키스 선생님이 10계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 독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룹에서 이 책 읽고 좀 연수처럼 진행할 때 같이 10계명을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 만든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